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요즘 뭐 주시장 좀 답답하십니까?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진짜 시황입니다. 오늘도 진짜 시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여주시죠. 네. 전일 대비해서 0.4% 정도 상승을 해줍니다. 종가 대비해서요. 네, 2016포인트, 네, 2000포인트는 지키려고 하는 듯 하기도 하고 아닌 듯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지키든지 말든지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개해드렸죠. 관계없다라고 얘기해드렸습니다. 이제 코스피 포인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오늘 이제 코스피 포인트는요, 대형주 낙폭과대 저평가 탈출 시동입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 저평가다, 이런 기준 아닙니다. 어떤 사실적인 근거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유출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적정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올해 벌써 절반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왜 절반이 중요하냐? 기업 분기 실적은 4번이죠. 2번 발표했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아마 가장 스포츠 중에서 오랫동안 하는, 매일같이 경기 쉬지 않고 하는 종목이 아마 프로야구일 것 같은데, 프로야구 시즌이 절반 정도 지났어요. 올해는 144경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벌써 이제 남은 경기 수가 한 49경기, 50경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절반 이상 지나니까 성적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그러면 가을 야구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는데 유출할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지금 꼴찌팀이 KT인데 5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중위권 싸움, 우리가 정확하게 1위부터 5위까지 맞추지 못하지만 어느 팀은 이제 남은 경기 수를 보더라도 큰 의미가 없어 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완전 서프라이즈하게 놀랄 만큼 성적을 내놓지 않는 이상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딱 열렸는데 실망스러운 종목이 있을 거고, 기대치에 부합하는 종목이 있을 거고, 기대치를 넘어선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대치에 완전 실망하거나 뒤통수 맞은 종목군들 있죠. 조선주들. 하반기에 KT가 4등, 5등 하는 가능성하고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실적 시즌에서 계속 찾아 나서야 되는데, 오늘 보면 대형주 낙폭과대, 실적에 근거한 기반으로 봤을 때 저평가의 탈출을 좀 시동을 거는 그런 시점이 오늘 좀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T에서는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를 좀 살펴볼 거고요. 은행, 보험,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야구, 프로야구판에서도 공교롭게 하나라는 팀이 시청률 1위, 인기도 1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삼성, 롯데, 기아가 항상 인기죠. 수도권에서는 뭐 LG, 두산 다. 근데 야구판에서도 뜨겁지만은 주식시장에서도 좀 뜨겁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이. 정유주,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자동차, 기아차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T들 딱 보도록 하죠. 오늘 IT들이 뭐 대형주들이 싹 반등이 나오고 있는 편이 있죠. 누구만 빼고요? 큰 어르신, 삼성전자만 빼고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마저 반등이 셌다고 하면 오늘 강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하게 장중 흔들어 놓으니까 멈칫멈칫합니다. 대형주들 올라가는데요. LG디스플레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LG디스플레이를 보시면 제가 어떤 걸 준비하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모르는 정보, 이게 고급 정보죠. 요즘은 이제 그런 정보를 얘기하기가 어렵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정보 입수자들을 붙잡아서 과징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몸살이잖아요. 종목 리포트, 특히 스몰캡에 대해서는 거의 내놓지도 못하고. 과거하고 좀 달라지는 분위기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내면 좋겠지만 모른다 쳐도 사실적인 근거, 주시장에서 기본이 뭡니까?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공시잖아요. 이런 걸 토대로 유출해 보는 건데요. 엘스프레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왼쪽에 실적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공시가 나온 건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나와 있죠. 영업이익이 분명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좀 다운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매출액 다운돼 있으니까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더라도 좀 상세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훨훨 날아가지 못하고 계속 짓눌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부채 비율이 부채 총계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그럼 나름대로 잘한 거거든요. 그럼 1조 3천억 전년도에 올해 상반기에만 보더라도 벌써 전년도에 영업이익 실적을 거의 대부분 다 90%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2012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증가가 되어 있고요. 하반기 3, 4분기에 완전 적자 내놓지 않는 이상은 순리대로만 가준다면 몇 년간, 4년간 최고의 영업이익을 올해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럼 주가를 한번 볼게요. 확대도 보시면 2012년도에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인데 연말 종가가 3만 1,000원입니다.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1,600억인데 연말 종가가 2만 5,300원입니다. 전년도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증가했으니까 올라가 있는 건 인정. 뭔가 뒤죽박죽이죠. 전년도 거 빼고 보더라도 2012년도에 연말 종가가 3만 1,050원이니까 9천억 원의 영업이익일 때 2013년도에 1조 1,600억 원의 영업이익이었을 때가 2만 5,350원이니까 지금은 싸요, 안 싸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내부적으로 정말 숨겨놓은 대우조선해양처럼 숨겨놓은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싼 거죠. 그렇다면 전년도만큼의 상승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2012년도 종가나 2013년도 종가 사이인 25,350원과 31,050원 사이에서의 올해 연말 종가가 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3, 4분기에 전제 조건 달리겠죠. 3, 4분기에 뭐 영업 적자를 내놓는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기본적 순리대로 예상치에 부합만 해준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굉장히 싼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저점을 정확히 못 잡아도 지난달 종가보다는 하반기에 자꾸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LG 디스플레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고점을 넘어가서 성장성이 부각되고 더 가치적으로 뭐 이거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왜냐 내년에 대한 실적이나 가이던스는 아직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올 연말까지는 이 가격대의 중간 가격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정말 못해도 25,350원대까지는 연말 종가가 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싼 거죠.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갔다. 다시 말하면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도 연말 종가가 25,350원 위에만 있다면 지금은 싼 거잖아요. 그렇게 좀 유추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단순하게 기존으로 막 빠졌으니까 싸다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하면 분명 이상한 거죠. 그 이상한 것은 싸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분석을 해보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해서 안 좋다. 44,000원, 5,000원 이때에서는 대응할 가격이 아니다라고 이 시간에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를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차트를. 뭐 그 전에 고점에서는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해드렸으니까요. 이 시점에서부터는 대응 아니다. 자료 보여드렸고 반도체 업체들, 대만이나 미국의 업체들 다 비교 분석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쭉 빠졌어요. 그럼 쭉 빠졌으니까 앞으로 더 빠질 수 있느냐? 더 빠질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강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는 없습니다만 무엇은 볼 수 있느냐? 리바운딩은 나올 수 있는 시점을 볼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강한 거 못 보냐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만큼의 화려함은 당장에 못 보더라도 실적을 기반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좀 DRAM 가격이 하락해서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전년 대비하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 본다면 조금씩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점 정도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행주였죠. 신한지주, 하나금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보여주시죠. 은행주들. 은행주들은요. 모멘텀은 딱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1년 내내 얘기 나왔는데 뭐 이게 아니죠. 이제는 임박한 거잖아요. 개봉 박두 9월 또는 12월. 그리고 은행주들이 지금 보시면 나쁠 게 없어요. 그렇게. 왜냐? 우리나라 같으면 자국에서는 금리 인하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을 계속 받았고 한 번 더 하나 뭐 하나. 중요한 건 큰 어르신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대출할 수 있게끔 내놨다가 바꾸고 있잖아요. 각자 도생하셔야죠. 가계부채는 각자 책임하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시그널을 주잖아요. 은행에서 입장에서는 금리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수익자 마진이 좋아질 거고 거기에다가 정부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출 함부로 대출이 그동안 완화해서 막 써라 했는데 이제는 조금 잠궈주니까 여러 면으로 은행 업종은 나아질 수 있다고. 다만 뭐 내수 경기가 예전만큼 막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니까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더라도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시점이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적을 보면서도 또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기술적으로 차트를 갖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신한지주가 정말 안 좋았죠. 대장이잖아요. 계속 은행주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고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임박이 됐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럼 기술적으로도 보여주느냐? 나와요. 올해 상반기에 3월달 최대거래량, 4월달 최대거래량, 그리고 7월달에 최대거래량. 공교롭게도 최대거래량 터진 시점이 비슷한 지점입니다. 그게 얼마냐? 41,000원이요. 확대해 주시죠. 41,000원, 41,000원, 41,000원에서 붕 떴다가 41,000원에서 붕 떴다가 그쵸? 붕 떴잖아요. 41,000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또 밀려가지고 거기서 지지반등 보입니다. 올라가서 야 이제 갈 거야 했는데 갑자기 뭐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니까 또 떨어져가지고 지지바운딩 하다가 이탈했는데 갭상승 음봉으로 거래량 터뜨렸거든요. 그러면 갭상승 음봉으로 거래량 터뜨렸으면 그 다음부터 안 좋아야 되는 흐름인데 거길 돌파했잖아요. 언제? 며칠 전에 거래량 돌파. 결국 지금은 41,000원이 지지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1,000원이 지지가격이고요. 저항과 돌파가스는 44,000원, 45,000원인데 여기를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지지값에서 올라갈 때 44,000원에서 45,000원까지 간다라고 보시고 거기를 돌파하면 또 가는 거죠. 라고 예상에 추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지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보여주시죠. 하나금융지주를 이제 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9,150원. 오늘은 뭐 거의 머물러 있네요. 움직임이. 전일 대비해서 0.6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기술적 분석의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 없나요? 다음에 있을 텐데요. 예, SK이노베이션하고 좀 엇갈린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예. 보여주시죠. 네, 제가 준비를 약간 엇갈려 갖고 와가지고. 보시면요. 4월 달에 거래량 아까 터졌던 신한지주 터진 지점하고 같이 터졌잖아요. 확대를 해드릴까요? 돋보기로 쫙. 네. 신한지주 터질 때하고 같이 터졌어요. 터진 다음에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같이 밀려요. 질질질질질질. 아까 신한지주는 질질질질이었잖아요. 얘는 질질질인데 쭈루루루루.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거래량 터진데 갭상승. 신한지주는 거기를 넘어섰죠. 아직 못 넘어섰죠. 그러면 여기가 31,000원이 저항이자 돌파 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격이고 지금 요 밑에 있는 가격 28,000원은 하단 지지죠. 이 자리가 분할 매수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가격이고 31,000원만 돌파하면 달리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K이노베이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을 가도록 하죠. 어제도 이제 정유주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실적 갖고 기반으로 설명되는데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보시면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나온 상태 상반기에 보시면 전년도 적자 전환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건 확인되실 거고요. 3,200억, 9,800억이니까요. 그렇다면 전년도보다 주가가 전년도 저점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9만 원대에서 12만 원대, 그러니까 9만 원대가 오면 제가 봤을 땐 싸 보인다 이거예요. 뭐 9만 원 좀 이탈하면 어떡합니까? 이탈하면 저 근거로 기반으로 했을 때 왜 더 싸졌지? 더 싸게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시점에서 제가 보는 건 1, 2, 3 떨어질 때 3갭으로 떨어졌거든요. 두 번째 갭이 갭 메우기 가능성의 하반기 목표 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요 마지막 1, 2, 3에서 3갭은 당연히 메워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포인트, 코스닥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보여주시죠. 코스닥 지수 1% 상승이네요. 예, 좋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보시면요. 반도체 그동안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많이 낙폭과대했던 것들이 반등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것들이 또 코스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코스닥 지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대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광풍에 불듯이 막 따라가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을 기반해서 찾아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실적 좋았던 종목이 또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상반기에 선방을 했다면 하반기에 더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자꾸 찾아야 되는데 블루콤하고 코나이를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보여주시죠. 블루콤하고 코나이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은 오늘 5% 정도 상승합니다. 이 블루콤은요,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셋 쪽인데요. 우리가 LG전자에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LG전자의 모델, 목걸이 형식으로 됐거든요. 넥밴드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 회사의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영업이익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보시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건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는 그 블루투스 이어폰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적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335억, 335억 원, 올해 70억, 97억 원, 대략 17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한 번만 더 좋아진다면 전년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년도의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는 해냈으니까 적정하게 예상에 부합하는 상반기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좀 더 증가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나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 보여주시죠. 이 코나이는 이제 스마트 카드 있죠. 스마트 칩인데 뭐 요즘 삼성 페이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 관심 가는 건데 유비벨럭스하고 코나이 두 종목이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실적을 이 회사도 보시면 전년도에 298억, 상반기에 144억, 1분기 125억. 합해보시면 269억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전년도에 거의 뭐 90% 정도 달성한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영업이익이 더 증가된다면 신고가의 랠리를 가능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기술적으로는 근데 코나이는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여주세요. 코나이가 올해 처음에 출발 때는 저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1분기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니까 4월 14일, 15일 날 그때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뜬 거예요. 야, 이거 서프라이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 기준점에서 뜨고 나서 가격이 급하게 뜨니까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 나가다가 어라? 이거 보니까 2분기도 좋아. 느닷없이 또 떠요. 그러니까 기술적 대응이 좀 어려워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좋으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앞두고 한 20일 전 아니면 갑자기 일주 전에 빵빵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응하기는 좀 까다롭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보여주시죠. 선진국 경제지표. 유로존의 PMI 호조였고요. 중국 PMI 둔화였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혼조입니다.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매우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올해 하반기 때까지는 아닌데 내년부터는 벌써 내년 얘기하니까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요. 내년에는 각국이 다 각자 도생하지 않을까 봐요. 각자 도생.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이 폭락장세가 온 적이 80년도나 90년도나 2000년도에 없다고 했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렇다면 미국은 계속 박스식으로 움직일 거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전년도 12월 달에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으니까 그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온다는 어떤 자신감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PMI 괜찮다라는 거 보여준 거니까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 선진국 증시들은 그러한 흐름의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 나쁘게 나오기보다는 나름대로 긍정적이거나 선반영되는 예상에 부합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먼저 중국의 PMI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보시면 역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역시 안 좋게 나왔고요. 매년 2012년, 14년, 15년 안 좋은 역사적 저점, 몇 년간의 역사적 저점 구간까지 왔는데 이럴 때마다 뭘 발표했어요? 부양 항상 내놨어요. 그거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유로존 PMI입니다. 예상치가 52.2인데 예상치보다 더 높게 52.4로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계속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 이하로 하회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죠. 50 이하로 하회할 듯 위기가 왔을 때 부양책을 내놓고 부양책 내놓은 효과를 계속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스 문제 나와도 우리는 유로는 갈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은 소비지출, 개인소득, 그렇죠? 예상치 0.2, 0.4 부합을 했어요. 나쁘지 않잖아요. 다만 ISM의 제조업 지수가 53.65 발표한 예상치였는데 52.7 좀 안 좋아진 것뿐. 아직 50 이하로 하회하지 않았으니까. 50 이하로 하회한다라고 하면 그건 매우 안 좋은 거지만 아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로 선방한 지표들이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은 8월 예상 바뀐 거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로 무슨 근거로 8월 달은 해방의 달이 될 거고 반전의 달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첫날부터 얘기하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까지 내려오는 구간 벌써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괜찮습니다. 내려와도 올라갈 자리에서도 12,000원 옵니다. 왔죠? 다 청산합니다. 내려갈 자리 기다립니다. 분할 매수합니다. 올라올 자리 있습니다. 맞았죠? 그리고 이 상태부터 왔다 갔다 요거는 버려버렸죠. 내버려 이런 덧다리 저런 덧다리. 그리고 고점에서 저항 나오니까 7월 16일 17일부터 내려갑니다 라고 해서 쭉 내려왔고 이 전저점 깰 겁니다. 깼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제 종가 대비 아래로 내려와서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가나 뭐 하나 반드시 올라온다 이거예요. 가는 그림 우리가 기다려 보십시다. 오늘은 어제 저점 지금 시각 안에서 깰 상황은 아니잖아요. 깨면 땡큐. 또 매수할 자리 찾는 거고요. 안 깨면 어제 종가 기준부터 내려갔다 올라가나 쭉 내려갔다 올라가나 아니면 서서히 올라가려고 노력하나 8월은 반드시 저점 잡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디테일하게 선물지수로 예상을 하면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만긴 날까지 추세보다는 한쪽으로 쭉 올라가고 한쪽으로 쭉 내려가기보다는 양방향의 변동성이 아주 요란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어제 저점을 깨고 확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확 내려갔다가 쫙 올리거나 아니면 계속 박스 치다가 쫙 올라갔다가 또 눌리거나 만긴 날까지 다음 주 목요일 날까지 미결제의 정점이 예상한 대로 왔습니다. 정점에서 감소하니까 기술적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244의 저항점을 인식하고 있고 거기를 돌파하려고 자꾸 반등 모색을 하고 있는데 완전한 저점으로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겠죠? 만긴 날까지는 이런 데 왔다리 저런 데 왔다리. 단 기준점은 염일 방향.
떨어지는 것들은 버리고 쫓아가지 않고 서서히 잡아나가는 전략, 그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